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오늘도 어닝스 리비전 통해서 실적 시즌 본격 진입을 앞둔 현재 상황에서 이익 추정치 변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느낌은 최근 한 2, 3주간은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네. 실제 그러한가요? 네, 이번 주에도 이제 선진국하고 신흥국 기업들의 이익은 뭐 한 달 전 대비해서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네. 최근 3주 동안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사실 이게 에너지랑 소재 업종 위주로 이익이 좀 상향 조정됐다라는 게 조금 편중돼 아쉬운 있어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에너지랑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도 함께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른 섹터로 같이 좀 효과가 확장이 돼야지 네. 사실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특정 업종의 쏠림이 좀 심하다라는 네.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소재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네. 이익의 상향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주셨는데 국가별로도 그거는 반영이 돼서 아마 네.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가별로 이익 전망치가 변화한 폭을 한번 봐주시면 네. 또 오른쪽 끝에 있는 신흥국 내에서 브라질. 브라질의 이익 네. 전망치가 여전히 가장 크게 상향 조정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내에서는 호주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뒤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동안에 이제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이 0.7%가량 상향 네. 조정됐지만 업종별로 봤을 때에도 조금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그런 업종들 위주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이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까지 저희 봤을 때 국가별로 이익이 좋은 나라들은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 네.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는 국가들은 주가도 좀 아래쪽에 머물러 있고 하는 또렷한 양상을 확인했었는데 여전히 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닝이 좀 견고한 국가들의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중국하고 홍콩의 이익이 사실 상대적으로 안 좋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한국도 글로벌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국가별로 사실 봤을 때에는 중국이랑 홍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익 전망치가 어쨌든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업종별로 좀 볼게요. 선진국이 뭐 아무래도 조금 더 낫기는 네. 한데 그 안에서 업종별 차별화는 역시 에너지 소재에 네, 집중돼 맞습니다.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너지랑 소재 업종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이 지난주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대비해서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이 거의 18%가량 상향 조정이 됐고요. 네. 소재 섹터도 한 8%가량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10개 섹터라고 봤을 때 에너지랑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네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의 이익 모멘텀 회복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어쨌든 좀 EPS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흥국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신흥국 내에서는 뭐 산업재도 어쨌든 상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이러한 뭐 상품 가격이 올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네.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경기 소비재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네. 소비재 내에서도 이 자동차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네.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뭐 한 주간에 뭐 미국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한 주간 0.3%가량 상향 조정이 되면서 제가 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다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네, 5.1%가량 상향 조정이 됐고요. 아직까지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좋아지는 것처럼 숫자 그냥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네. 느껴질 수 있는데 뜯어보니까 완전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만 집중해 있는 이익 추정치 상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한국은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국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코멘트 해드린 것처럼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업종별로 조금 이익 전망치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시즌 전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리포트들이 계속 발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업종별로 이제 이익하고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요 왼쪽 상단에 많이 포진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모여 이익은 있어요. 안 좋고 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플러스인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을 전후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플러스가 날 수 있는 네. 그런 업종들이 생겨날 거고요. 아니면 지금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이익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업종들로 네. 아마 저는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왼쪽 상단에 있는 기업 업종들이 다 이제 분류가 좀 될 네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네. 그 변화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많은 업종들 중에서 그래도 추정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업종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로 이 이점망치 변화율에 좀 주목을 해 주셔야 하는 포인트고요. 네. 뭐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 3월 중순에 바닥을 이제 찍고 최근에 좀 올라오는 네. 모습이지만 뭐 글로벌 기업들하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에너지 섹터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주간은 0.1%가량 좀 상향 부정이 된 분기로는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네? 분기로는 분기로 봤을 때에는 2분기가 살짝 소폭 하향 조정됐다라는 게 유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이제 상반기에는 어쨌든 심해질 건데 네. 1분기보다 2분기가 사실 먼저 조금 더 안 좋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반영이 되겠죠. 네.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분기이기 때문에 1분기 추정치는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지만 2분기가 한 주간 조금 하향 조정됐다라는 게 이번 주 어닝스 리비전에서 참고를 네. 좀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게요. 이게 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또 바로 변화가 있는지 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1분기는 그래도 이 정유 섹터가 좀 받쳐주는 네. 역할을 좀 했었지만 2분기부터는 또 정유 섹터도 재고 평가 이익 같은 경우에는 또 없어지는 효과이기 네.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증시의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 안에서 업종별로 저희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들 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역시 여기도 에너지가 네, 확 튀어 있는 맞습니다. 게 보이네요. 네, 이게 사실 뭐 업종별 차별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보통 당연히 이제 이익이 좋은 업종도 있고 안 좋은 업종도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주는 조금 더 특이했었던 부분이 네. 예를 들어서 에너지랑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이 됐는데 네. 오른쪽 가보시면 화학 섹터는 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시클리컬한 업종 내에서도 그러네요. 이익이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원가 부담에 대한 이슈는 철강이나 비철금속보다는 이제 화학 업종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그러니까 테크 업종 내를 사실 반도체, IT 하드웨어, 뭐 디스플레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 네. 이제 반도체랑 IT 하드웨어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이점 망치를 보였지만 오른쪽 가보시면 디스플레이 섹터 같은 게 또 하향 조정이 되는 제일 그러니까- 하향 조정폭이 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LG 디스플레이 영향이 좀 컸고요. 어쨌든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좀 이점 망치가 크게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업종별 차별화라고 설명하기에도 네.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해지는 부분들이 네, 생기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좀 따로따로 네. 볼만한 것들을 챙겨볼게요. 오늘은 철강비철 쪽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철강하고 비철금속 섹터에서 특징적인 이점 망치 상향 조정이 나온 기업은 고려아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아연. 이게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이 나타났는데 뭐 포스코는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네. 됐다. 근데 철강 섹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상반기에 대해서 이익 기대감이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멘텀만 생기면은 다시 좀 주가가 좀 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반면에 같은 소재 업종이지만 이익 전망치가 정말 빠르게 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게 화학 업종입니다. 네. 뭐 연초에 대략 한 13조 원 이상 정도 추정했었던 화학 업종의 영업이익이 지금 9.9조 원, 그러니까 10조 원을 많이 깬 떨어졌어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 같은 좀 퓨어한 이제 화학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좀 크게 하향 네. 조정이 된 모습입니다. 비용 아무래도 부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하면 좀 불리한 부분이 네. 있거든요. 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디스플레이 섹터 전반적으로는 이익이 좀 안 좋은 모습이지만 네. LG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러니까 OLED 비즈니스가 좀 있는 그런 네. 소재 업종들은 이게 좀 또 괜찮네요.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되는 네, 그 맞습니다. 패턴으로 볼 수 네.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IT 가전 네. 쪽 준비하셨네요. 네, 이게 뭐 사실 지난주에 사실 가장 강했었던 업종 중에 네. 하나가 2차 전지일 그랬죠. 텐데요. 그래서
보통 IT 가전이 이제 2차 전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 SDI랑 LNF의 이익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또 김철중 연구원의 LNF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네네. 1분기랑 연간 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이 LNF는 이익 전망치가 좀 한 주간 상향 조정폭이 큰 기업으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좋아질 걸 기대하는 또는 안 좋았던 게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를 미리 가져가는 것보다는 당장 좋은 것들을 좀 집중해야 하는 시즌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면서 저희가 언급드렸던 게 IT 하드웨어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이었는데요. 그 흐름이 지금 또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분위기는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도 있어 보인다라는 것 이야기 주셨네요. 자,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닝스 리비전까지 함께 했습니다.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